체크포인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현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정입니다. 일정상으로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옵션 만기일이고요. 이때가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 전까지는 좁은 박스권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시네요.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고점은 제가 뭐 말씀드린 대로 좀 나온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증시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제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음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때까지는 저는 당분간은 좁은 박스권에서 좀 움직임이 좀 진행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코스피 기준으로는 2390에서 고점은 2460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만기일 전후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특별히 나오는 악재는 없어요.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조금 이제 제가 부담스러워서 제가 좀 어느 정도 좀 하락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미중 리스크가 좀 고조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안 가면은 그냥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기관들 같은 경우에 증권 그쪽 금융투자죠. 그쪽 같은 경우에는 만기를 대비해서 지금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도, 즉 좁은 가두리 안에 좀 가둬두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래쪽으로 보는 경향이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콜옵션 매도가 조금 증가하고 있고 풋옵션 매수가 조금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기관들이 가두리에 가둬두는 전략이 결국에는 좀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지금 국내 시장에서 지금 수급이 조금 풀렸죠.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원달러 환율 시장도 조금 진정이 되고, 그러면서 일단 단기 투자자는 거의 다 나간 것 같고요. 그러면 장기 투자자들, 즉 가격을 보고 들어오는 쪽은 계속적으로 주식을 사들인다. 그렇다고 해서 추격 매수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 그냥 저점 매수 계속적으로 그냥 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고 들어오는 자금이니만큼 쉽사리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지금 급감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유동성을 좀 커버해주면서 커버해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큰 폭으로 하락보다는 옵션 만기일까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90에서 그 다음에 2460 요 박스권을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역시 대형주로의 접근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중소형 개별주에서 좀 답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그 시장 방향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중소형주 중에서 실적 좋은 쪽으로 좀 수익률 게임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로봇 관련주들이 일시적인 테마에 의해서 좀 움직여가지고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지수 관련 대형주보다는 역시 중소형 관련주의 매수가 유효해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참고할 만한 힌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는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박스권 내에서의 흐름을 예상해 주셨네요. 아래쪽으로는 2390선을 잡았으니까 한 20일 이동평균선까지는 아래로 조금은 좀 열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 접근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낫다라는 시각으로 시장 전반의 투자 전략 들어봤다면, 이번엔 두 번째 체크포인트로 압축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증권 섹터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악재는 이미 가격에 반영됐다. 아마도 전체적으로 요즘 주식시장 거래대금도 많이 줄어들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오늘 한국금융지주 목표가 하향 조정 레포트도 나왔고요. 레포트 소개 내용을 보니까 채권 운용에서 1000억 손실이 났다, 이런 내용들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증권사들 실적도 이제 하나둘씩 나오게 되는데 별로 안 좋을 거라고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가격에 반영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일단 어느 정도 좀 됐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사이클에 맞물려 있어서 또 안 좋고, 그 다음에 거래대금 감소,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증시 침체로 인해서 모든 악재가 지금 반영되면서 증권사들 주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든 악재는 어느 정도 지금 가격에 저는 반영이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추가적으로 실적 악화 이렇게 좀 나오더라도 빠지는 하락폭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역사적으로 지금 밴드 하단은 수준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증권 업종 차트 한번 잠시 볼까요? 네.
지금 이게 많이 일봉 빠졌어요. 차트인데 뭐 주식시장 지금 요즘 반등하면서 같이 반등하는 모습인데 뭐 이런 거는 뭐 새롭지가 않고요. 월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 차트 같은 경우에는 20년 3월에 뭐 급락을 하면서 그때 이제 코로나 사태 팬데믹 때 급락을 하면서 935를 찍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제 1600대인데 지금 밴드적으로 보면 일시적으로 보면은 이게 업종 차트인 거죠? 네, 지금 업종 차트인데 일시적으로 보면은 이 라인선은 이제 팬데믹 특수한 구간이 여기가 이제 빠진 거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은 추가적으로 뭐 하락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밴드 하단에 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2분기에 실적 악화, 지금 실적들이 발표가 될 것으로 발표가 되는데 아직 이제 한국금융지주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채권 운용 쪽에서 이제 안 좋아가지고 실적 악화가 좀 나타나고 있고 계속적으로 실적 악화는 조금씩 나올 거예요. 나올 것인데 하지만 주가는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하락폭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히려 실적 악화 그런 거가 나오면은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면은 뭐 2, 3일 모멘텀적으로 하락을 하면은 장기적으로 증권주에 접근을 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싸게 사면 좋은 거니까 그 기회를 이용해서 조금 먼 미래를 보고 사시면은 오히려 지금 괜찮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PBR이라고 해야죠. 뭐 주가 순자산 비율 같은 경우에도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한국금융지주, 미래에셋, 그다음에 키움 같은 경우에도 모두 0.5배 밑으로 지금 내려와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역사적인 저점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배당주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뭐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증권업종 내에서 삼성증권, NH투자증권이 있는데 특히 이제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익 변동성이 좀 낮지요. 낮고 그다음에 배당 성향은 업종 내에서 가장 탑입니다. 뭐 한 6배 정도 보고 있는데요. 6% 정도 보고 있는데 지금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5% 중후반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증권 주식 이제 뭐 잠깐 보면은요. 뭐 삼성증권 같은 경우도 증권 업종 차트랑 좀 비슷하고요. 보시면은 그다음에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NH투자증권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거의 다 이제 바닥을 다지게 아닌가. 8,900원이 저점이었는데 아직 10,000원 선 회복 못 하고 있지만은 그렇고요. 미래에셋 증권은 최대 주주인 미래에셋 캐피탈 측에서 요즘도 자사주 매입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어떻게 본다면은 조금 자기네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좀 이 정도면 사도 되지 않느냐 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증권주 중에서는 좀 키움증권이 어떻게 본다면은 변동성이 제일 큰데 결국에는 거래대금 이쪽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위탁 수수료를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그래서 다른 증권주들보다는 조금 상당히 좀 가파릅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내려오긴 했지만 이게 키움증권 차트인데 키움증권 같은 경우 69,000원이 저점인데 6만 원대 가격에서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 지지가 된다라고 본다면은 앞으로 이제 주가가 뭐 지수의 변동성에 의해서 좀 전체적으로 코스피 지수 변동성에 의해서 빠지면은 중장기 투자자들은 결국에는 나중에 증시가 화랑일 때는 뭐 다시 키움증권 같은 경우 10만 원 이상으로 가면은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증권주들 좀 주식 투자하는데 나는 진득하니 사놓고 묻어놓고 나중에 좀 수익을 추구를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 장기적인 시각으로 대응 전략 세우시는 분들은 또 이런 부분이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증권주 오랜 기간 밀려 내려갔는데 악재가 어느 정도 가격에 녹아났다. 이제는 좀 접근 가능하다라는 시각으로 오늘의 체크포인트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추천주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가져오신 종목이 BCNC 어떤 기업인가요? 네, 뭐 신규 상장업체지요. 3월 달에 상장을 했는데 반도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합성 쿼츠와 이제 실리콘 등의 소재를 기반으로 하는 부품 업체입니다. 지금 반도체형 합성 쿼츠 시장에서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지금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합성 쿼츠는 이제 천연 쿼츠보다 가격이 3배 정도 높아서 수익성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합성 쿼츠 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해서 매출과 수익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2분기 실적, 호실적을 기록을 했죠. 영업이익률도 한 15% 정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한 만큼 주가 지금 하단 부분에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횡보하고 있는데 더 상승할 가능성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서부터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28,000원, 손절가는 15,3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체크포인트 추천주 알아봤습니다.